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맡은 저는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무 교수입니다. 우선 전국에 계신 여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역센터 이 평가사업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원센터가 지난 3년간 노력한 결과를 또 평가하는 중요한 또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무관님 여러분들께서 또 평가를 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이 평가 지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들께 꼭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시간 무리하지 마시고 대신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체 자료 다 설명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자료의 그 하단 페이지 넘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지금 번호가요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추진 체계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군구 공무원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담당하실 역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가 대상 시설의 선정 및 그리고 시도 보고입니다. 즉 어떤 시설이 올해 2025년에 평가 대상 시설인가를 우리 지자체에서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기본적인 대상시설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보내드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광역으로 제출하시고 다시 광역에서 보장원으로 지금 넘어오는 과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이 리스트에 포함된 시설 중에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광역으로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리고 꼼꼼히 지난 3년 또는 이제 기존 시설이죠. 또는 이번에 신규로 평가를 받게 되는 시설인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휴업 또는 이제 폐업이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또 업데이트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폐업이 되었거나 이미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평가 대상 시설로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가장 이제 우리 공무원생들께서 또 수고하시는 부분이 현장 평가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3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 이제 외부위원이라고 하는데 다수가 이제 학계에서 오신 분, 나머지 한 분은 또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아동센터에 상당히 이제 운영에서 우선 실적을 가지신 그러한 위원님 한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무관님, 이렇게 3인 1조가 되어서 현장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 참여하시고 지난 3년치 실적,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담당하시는 지표가 있죠. 그 지표에 대해서 점수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조금 이제 그 평가 이후에 이제 뒤따르는 업무가 되실 텐데요. 평가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나 점검 시행, 그리고 평가 결과 활용, 각 지자체에서
고유의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 평가 및 또 평가 결과 관련해서 컨설팅 에서 의무 배석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컨설팅은 아시겠지만 그 평가 결과가 좀 성적이 저조한, 특히 이제 넌패스 또는 그 넌패스는 아니지만 점수가 상당히 이제 하위권에 있는 일부 센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함께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아동학대 사례. 여기 아동학대 사례가 있으면 그 점수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페널티죠. 제가 이제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시설은 그 이력이 저희 평가 점수의 감점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대 사례가 있었는데 빠뜨리시면 이건 나중에 조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반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었는데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보통 이제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경우, 이런 경우도 꼭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례 확인에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평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 통과 또는 이제 미통과 예상 시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페이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기 27페이지 중간 보시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게 됩니다. 평가위원은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그리고 그 외부의 2명, 전문가 2명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무관님들 평가 당일날 현장에 배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신규 시설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시설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넌패스가 나면 지원센터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입장에서도 신규 평가는 정말로 중요한 평가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고 많이 초조하게 이 준비를 하는 평가이니까요. 이날은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정기평가, 기존 시설 같은 경우도 원칙은 현장 당일날 함께 나머지 그 평가위원과 함께 평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원센터가 워낙 개수 수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그 현장 평가에 참석하지 못하신다면 평가 기간 내에 별도로 일정을 잡으시고 시설에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이 모든 것들을 평가 기간 내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점수 입력까지 나머지 평가위원과 동일한 사이클 내에서 평가를 실시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따로 갔으니 따로 평가하고 뭐 평가 입력도 내가 뭐 급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뒤로 미루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평가 일정만큼은 동일하게 그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평가 결과 입력 이러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 평가 계획 기간 내에 반드시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이
지표 쪽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단 페이지 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선 이 지표 체계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또 뭐 이건 내 지표가 아니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래도 한번 참고로 이 평가 지표 전체 체계는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설명은 1영역에 2개 지표, 그리고 4영역에 하나, 둘, 셋, 4개 지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표는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지원센터와 많은 교류를 하실, 그리고 업무를 당분간 하실 우리 주무관님들, 우리 지원센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지표도 만약에 조금 시간이 나신다면 업무하시다가 머리가 아프실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여기 1영역 2개 지표, 그 다음에 4영역에 여기 보시면요, 지자체 지도 점검 결과 반영, 요게 바로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점수까지 입력해 주실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표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 1-1 아동의 권리 보장이 되겠습니다. 평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좀 구조를 조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 하신다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선 지표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 사실은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점수를 체크하시는 것은 이 항목들입니다. 항목들. 그래서 총 7개 항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항목의 점수가 모여서 하단에 지표 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은요, 시스템을 이제 이용해 보시면 이 항목 점수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지표 점수는 자동으로 오류 없이 합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정말 신경 쓰셔야 할 것은 바로 여기 항목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2줄이 있어요. 여기 아마 다른 그 평가, 시설 평가 그 지표와는 다른 구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시설 칸이 있고요. 기존 시설 칸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냐면 저희가 이 지원센터 평가가 그동안 좀 평가 체계가 조금 좀 복잡해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벌써 10년째 이 지표 연구를 담당해 왔던 교수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좀 복잡했던 평가 지표 체계, 그리고 지표를 좀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순화하기 위해서 간결함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신규 시설 그리고 기존 시설을 예전에는 지표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최근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규 시설은요, 1년치 24년 1년치만 평가하고요, 기존 시설은 3년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보시면 점수는 다릅니다. 통상 신규 시설은 보통 곱하기 1이 되고요, 기존 시설은 곱하기 3이 됩니다. 3년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점수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3배로 늘어난 경우가 이제 그 일반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도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갑자기 여기만 총 3점이 나오죠. 여기만. 여기도 총 3점. 근데 다른 데는
총점이란 글자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요건 뭐냐면요.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운영 규정에서 요런 내용이 확인된다. 그리고 현행 기준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현행 기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운영 규정을 매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전에 지도 점검 하시면서 확인하셨다면 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현행 기준 확인이라 하면 현장 평가 당일에 이 운영 규정을 열어보았고,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현장 평가 당일날 확인된다면 지난 3년치를 다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3년, 24년 운영 규정이 어땠냐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거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다. 오로지 뭐라고요? 현장 평가 당일날 요 운영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3점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시설은 1점을 부여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총 3점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연도별로 점수를 1점씩 부여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여기 보시면 매년 1회. 그래서 22년에 아동 권리 교육을 했다면 1점, 23년에 아동 권리 교육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1점. 그런데 24년에 확인되지 않으면 24년은 0점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2점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점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점씩 3년이 모여서 총 3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어차피 자동으로 점수가 환산이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요쪽 왼쪽에 있는 박스는 신규 시설의 점수표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기존 시설의 점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 이 평가를 위해서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기본적인 증빙 자료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라면 어떠한 종류도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센터를 대상으로 공문의 기준을 일단 저희 희망이요. 사시정에 입력된 정보, 출력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 다음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의 경우는 작성자, 그리고 센터장의 결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공문으로 인정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평가 항목을 하나하나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 권리 규정입니다. 운영 규정 중에 요 5가지 항목, 아동 권리 및 권리 보장의 실천 노력, 차별과 학대를 금지한다는 내용,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 권리 침해 시 어떻게 구제한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규정, 이 5가지 내용이 운영 규정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대 금지 서약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법정 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 말은 기본적으로 센터장 그리고 생활복지사 이외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또 우리 공익 또 그 공익 요원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터 안에서 그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자들, 대면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으로 또 여기 자원봉사자까지 포함됩니다. 자원봉사자. 간단히 생각하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의도로 오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아동 학대에 위험 있는 모든 성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그 개인별 서약서, 이것도 현행 기준 확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24년에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 서약서를 요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평가 당일날 종사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어르신 그분들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대상, 아동권리교육입니다. 요건 연도별로 1회씩 확인해 주시고요. 아동권리구제입니다. 아동권리구제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아동의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요건 제도 앞에 있던 그 규정 아닙니다. 앞에서는 규정의 얘기고요. 요거는 실제로 제도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견 수렴함, 소리함,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어떤 자신의 그 어떤 권리가 침해됐을 때 또는 이제 심각하게 어떤 권리가 침해됐을 때 자기가 자신을 보호받으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건 규정이 아니라 실제 장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행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러한 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의견 수렴함 옆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러한 처리 절차, 원칙 이러한 것들이 안내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이들이 잘 보이는 곳에 보통 의견 수렴한 옆에 이러한 그 처리 절차를 안내하도록 저희가 지역안센터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안내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외의 방법으로도 안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올린다거나 또는 부모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시로 여러 온라인상으로 안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자치회입니다. 아동자치회를 연도별로 4회 이상입니다. 연도별로 4회 이상. 4회 이상을 연도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의견 수렴입니다. 이 아동자치회의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최소 한 건 이상 이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피드백을 한 실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이들이 A를 요구했을 때 A를 들어줘야 한다. 그것만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인정이 되지만 아이들이 A를 제안했을 때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고 아이들에게 통보했다면 그것도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매일 사탕 100개 주세요. 이거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선생님들께서 회의하셔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하루에 1개로 제한하겠다. 1개씩만 먹자. 이렇게 안내했다면 이것도 다 실적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지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표는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의 점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칸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개인정보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의 정보, 기록 등에 대한 열람 제한, 기록 보관 등 문서 관리와 비밀 보장 등에 관한 규정. 요 규정이 보통 이제 일부 센터들은 운영 규정 안에 넣어 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규정이 확인되시면 1점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권한의 제한입니다. 희망이음 사용 권한 부여를 시군구에 인면 보고된 종사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즉, 이 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규정이 있으면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서 관리입니다. 이때 특히 이제 문서 중에 모든 문서는 아닙니다. 아동 파일입니다. 아동 파일. 보통 이제 저희가 우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 고유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특히 입소할 때부터 이제 입소할 때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매년 아동이 이제 성장하면서 아동의 어떤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 예를 들면 뭐 전학을 간다거나 학년이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부모가 어떤 이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셨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은 아동별로 서류 유형이 아니고요. 아동별로 하나의 별도의 파일로 묶어서 분리해서 아동 간에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파일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프로그램 일지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것은 이제 제외하고 요 아동 파일입니다. 아동 파일이 첫 번째 여기 1, 2라고 되어 있는데 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달라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1에서 아동 개인별로 서류별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잠금 장치가 설치된 공간에, 즉 이 아동 파일들이 아동 30명이라면 30개의 파일이 있겠죠. 요것만큼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른 서류들이 일부 예를 들어서 아래 칸 공간이 좀 있어서 뭐 차지하고 있다. 다른 서류들이 뭐 회계 서류가 좀 들어와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재량껏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의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개인정보 활용될 수 있는 항목. 자, 이 주의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엔요, 이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기 전에는 여기 보시면 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변경 신청서, 요거 우리 아이들이 지원센터 입소할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항목. 예전에 요거 하나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받았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강화되면서 이제 이거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개인정보 다 동의받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별도로 다 구비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요 점을 주의해 주십시오. 그냥 뭐 주민번호 활용한다. 예스. 이걸로 안 되고요. 어디에 활용한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문화체험.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보험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에 활용하겠다. 그 다음 또 아동 지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아이들의 뭐 얼굴이 올라간다거나 또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경제 수준이라든가 주민번호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즉 이 아동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다는 활용처까지 동의를 받아야 여기서 1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페이지를 훅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64페이지입니다. 평가지표 4-3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부님들 너무 잘 아시는 사실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 2, 3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방계획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제가 노안이 살짝 왔습니다. 네. 소방계획서, 두 번째 피난계획서, 세 번째 응급대처 매뉴얼, 네 번째 비상대응 훈련계획서. 요 네 가지가 뭐 하나로 묶여있던 별도로 있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네 가지가 분명히 내용상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 네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부탁드릴 때 센터에서 그냥 뭐 소방청이나 행안부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가 아니라 그 센터 고유의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를 만들어서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실 것입니다. 이 각 센터마다 구조가 다르고요. 그렇죠? 거기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센터 고유의 소방계획서와 피난계획서를 만들어 달라,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다 비상연락망입니다. 비상연락망 같은 경우는 아동 관계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최신 내용으로 관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특히나 전화번호를 다 노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종사분들이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인정이 되겠지만 일단 외부에 이렇게 게시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건 저희가 동의했고요.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한 장 출력하셔서 캐비넷 안에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동의 비상연락망은 이렇게 외부에 게시할 수는 없겠죠. 네. 아마 그 점은 우리 주무관님들도 이해하시려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확인하실 내용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지표 4-5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1, 2, 3, 4, 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점수가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의무교육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매년 지도점검 때 확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센터들이 매년 우리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은 연도별로 체크를 해야 되고
연도별로 이 교육 내용이나 시간에 약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도 사업 안내에 포함이 되어서 각 센터들에게 안내되고 있는 의무교육 시간과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이수하였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무교육은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보시면 두 번째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죠. 지금 2, 3, 4는 다 우리 그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여기는 좀 1점씩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자, 관련 지표인데요. 여기는 보시면 좀 독특한 좀 지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점수 4점을 부여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이러한 어떤 행정처분, 즉 어떤 페널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그 점수를 감점을 하는 그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이 지표 점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방가로 1번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지도 점검 결과 보조금 환수 처분 조치가 발생한 경우 그것도 여기 동그라미 1, 2, 3, 4에 따라서 즉 그 조금 이제 경중에 따라서 감점이 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지표를 설계해 두었습니다. 다음 보시면 방가로 2번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요건 조금 더 중대하죠. 시설장 교체, 사업 정지의 경우는 4점 감점.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요런 경우 몇 점 감점이다 라고 저희가 좀 다 하나하나 그 감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선명령 조치 같은 경우는 3점까지 감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처분이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정처분 이력도 일단 빠뜨리시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 처분의 그 수준이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감점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일단 후원금이 있다면 그 센터가 연도별로 그 신규 시설은 1년이고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연도 단위로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해 후원금이 있다. 후원금이 들어온 그리고 접수하고 처리한 기록이 있다면 일단 4점에서 시작합니다. 4점 시작합니다. 4점에 시작하고요. 그런데 그 후원금은 없는데 후원금 전용 계좌 그러니까 후원금은 사실 노력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만약에 후원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그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후원금 전용 계좌라도 있다면 2점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즉 후원금이 있다면 4점이 되는 거고요. 후원금은 없지만 전용 계좌라도 있다면 2점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로 후원금도 없고 전용 계좌도 없다면 0점이 됩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네 번째가 조금 이제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전체 우리 지원센터는 후원금을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재단이 있어서 이 재단에서 이 모든 우리 시민들의 그 후원금들을 기부금을 다 모아서
저희 재단에서 적절히 배분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기부금, 후원금 받지 마세요라고 안내하시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기본 점수를 저희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센터, 일부 센터에서 법인에서 이 센터에 후원금 받지 마세요. 우리가 다 모아서 나누어 드릴게요. 라고 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공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 점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점검을 하셨는데, 이전에 전용 계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점을 하셨단 말이죠. 점수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으셨는데 25년에라도 올해라도 더 개선된 게 있다면 그 개선된 만큼을 점수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미 그때 감점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이라도 개선되어 있다면 점수를 반영해 주십시오.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후원금 전용 계좌 개설하지 않은 경우 4점 감점입니다. 예. 근데 여기 후원금 전용 계좌라도 있다면 2점, 그쵸? 둘 다 있으면 4점을 획득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지만 25년에라도 후원금 전용 계좌 열으셨다면 2점이라도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 1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후원금을 납부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미통보한 경우, 이거 뭔지 아시겠죠? 사용 실적 미통보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4점 감점입니다. 물론 정기 간행물이나 홍보지를 통해서 일괄 통보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25년에라도 만약 이러한 실수를 바로 잡았다면 1점 감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 점수를 올려주고 내려주셔야 됩니다. 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영수증 미발급입니다. 또는 그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4점. 이건 중대하지 않습니까? 이건 법령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좀 점수가 크게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런 예외적인 상황, 그리고 또 별도의 감점을 또 회복하는 이런 내용들은 또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결산 보고서 제출 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미보고. 이것도 하시지만 매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4점을 감점합니다. 근데 또 점검 이후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또 좀 개선한 내용이 확인되시면 2점을 감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점을 다시 올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올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다음 후원금 사용에서 지정 후원금의 15%의 관리 비용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여기 15%까지만 관리 비용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어기는 경우 또 4점 감점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비지정 후원금의 간접비 사용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이것도 4점 감점. 지금 보시는 이 6가지 항목은요, 전체 6가지 항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 회계 규칙에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만약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4점을 감점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에라도 이러한 실수를 바로 잡았다면
총 4점은 아니고요. 일부만 감점하는 것으로, 그래서 좀 회복을 약간 시켜주는 것으로 채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전국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담당해 주실 지표를 설명드렸습니다. 제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들 사실 너무 업무가 많으신데 또 평가까지 부담드려서 개인적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별 시설에게는 3년에 있는 단 한 번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시설이 준비하신 만큼 노력하신 만큼 그만큼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무관님들 이 평가 지표 잘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평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